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독서에 관련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입니다. 부제는요,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근육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 이름은 이수현이고요. 생각수레라는 출판사에서 2009년 5월에 출간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계기와 이제 소개하게 되는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마침 그때 고등학생인 제 첫째 아이가 독서 관련한 책을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해서 아이한테 줬더니 이제 아이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뭔가 책 읽기에 관한 책 같은데 그런데 이거 읽어보니까 자꾸 자기 얘기만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하고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독서법에 관한 뭐 노하우나 스킬 이런 게 전문적으로 담겨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또한 독서에 뛰어든 지 그렇게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초보인 거죠. 이분도. 그래서 같은 초보의 눈높이에서 내가 처음에 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까지 읽어오고 있어 라는 자신의 체험담, 수기에 가까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뭐 독서로 인해서 예전에 이랬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독서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현이라는 저자는 그냥 자신의 독서 경험담을 이 책으로 풀어놓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책이 적합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문 서적이나 뭐 실용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럼 뭐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에세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과 먼 인생을 살던 사람이 책을 읽고 이렇게 바뀌었다. 삶에 어떤 희망이 생겼다라는 체험담. 그렇게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 뭐 독서 근육 만들기, 독서 근육을 키우는 법, 독서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뭔가 전문 서적 같기는 한데 막상 읽어보면 좀 동어 반복적인 얘기가 많고 또 저도 그렇지만 책을 이미 많이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독서법에 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그건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하루 5쪽씩이라도 꾸준히 읽어서 독서 습관을 만들라. 이거 한 문장이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이 책을 리뷰를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이미 책을 많이 읽고 계신 분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의 저자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책 읽기와 먼 삶을 살고 계시고 또 독서를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책만 펼치면 눈이 감기고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런 초보인 분, 그런 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책을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읽으면 충분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이제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수현 님은요, 전 탁구 선수셨대요. 그러니까 탁구 선수 출신이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탁구 선수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승부욕도 강하고 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연습 때는 잘하던 그런 기술들이 이상하게도 실전에 들어가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자괴감도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운동선수들의 꿈은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은 그 국가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국가대표에도 되지 못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다른 동료 선수들은 뭐 실업팀에 스카웃되거나 뭐 대학을 가거나 그렇게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이분은 진로마저도 막막해서 음, 정확하게 언제 운동을 그만뒀는지는 딱 시점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그 무렵 이후부터, 대학교 때 이후부터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운동선수가 아닌 길을 새롭게 걷게 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운동선수로서가 아니라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사회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학창 시절에 그 한창 공부를 해야 될 시절에 운동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에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보려면 뭐 엑셀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 관련해서 각종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처음에 독서는 실용서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독서를 시작했다가 이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어, 자기계발서로 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인생이 담긴 거죠. 나는 이런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담긴 게 자기계발서잖아요. 뭐 그걸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뭐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해라, 뭐 습관을 이렇게 길들여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의 뒷 배경에는 전부 다 자신의 체험담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책을 많이 읽으시고 뭐 저자 강연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삶을 변화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렸죠.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은 그 계기가 뭐였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분보다는 더 늦었어요. 훨씬 더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분은 20대래요. 아직 20대인데, 좀 사생활적인, 개인적인 부분은 적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결혼하신 분인 건 알겠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이 이야기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육아를 하고 계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30대 말에 이제,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대 말에서 30대까지 그 거의 10여 년의 기간 동안은 저는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지금처럼 다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붙인 이유가 지금처럼 막 내 성에 찰 수 있게 막 실컷 읽지를 못했거든요. 그 시기가 이제 쓰리잡들 때였죠. 왜 쓰리잡이냐? 뭐 예상하시겠지만 일단 저의 이제 직업, 사회생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일, 육아가 있었는데, 도움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이게 육아라는 게, 이게 낳은 사람들끼리 공동의 작업인데, 이게 도움이라는 말도 사실 웃긴 말이죠. 공동의 임무인데, 공동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일이 너무 과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는 이제 살림인데요. 이 역시 전혀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 10년의 시기가
암흑기인데요. 제 인생의 암흑기인데요. 돈은 벌고 있었지만, 한숨 나는데,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정말 이제 다 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를 이제 30대 말에 어느 정도, 이제 나 정신 차리고 좀, 나 자신을 좀 보면서 좀 살아야겠다. 그때 정신이 들 무렵에,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애들이 거의 이제 지 앞가림 할 정도로 커서 지금도 뭐 저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숨 돌릴 정도만큼은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직장을 쉬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저의 독서 시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의 저자처럼 저 또한 자기계발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좋은 점은 뭐죠, 여러분? 좋은 점은 일단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아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좀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다잡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서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전형적인 초기 독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수연님은 아직도 이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시고 실용서 위주로 읽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분도 조금 더 독서를 진행해 가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랬는데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자기계발서를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뭔가 내 머리가 트이는 그런 독서를 하고 싶어 하면서 흘러가게 됐던 게 이제 저는 이제 인문고전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관련된 이제 그런 책을 보다가 좀 전문적인 인문고전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보다가 그리고 이제 좀 어렵지만 이제 고전에 도전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도전 중이고요. 고전은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은 이수연 저자님은 뭐 예전엔 책을 정말 몇 페이지도 읽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도 몇 권씩 뚝딱 읽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고전이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아직 이분은 그런 쪽으로는 아직 안 가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책에 담긴 경험담은 정말 초기 독서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이제 고전으로 와서 고전을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학서를 좀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이제 문학으로 갔죠. 고전 문학으로. 그래서 제가 데미안을 남들은 뭐 다 10대 때 읽는다는 성장소설로 읽는다는 그 데미안을 저는 40대 때 읽었습니다. 10대 때 읽었더라면 지금 읽은 감상과 또 어떻게 달랐겠죠? 그런데 40대 때 읽다 보니까 또 앞에 이미 독서 내공을 조금 쌓고 나서 읽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 문학으로 가서 계속 지금까지도 고전 문학을 한 권씩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책을 어떻게 읽느냐면 여러 권을 한꺼번에 옆에 쌓아놓고 읽는데요. 기분에 따라서 오늘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읽고 싶어. 이러면 고전 읽고요. 또 그러다가 덮어놓고 뭐 한 시간쯤 읽고 덮어놓고
내가 평소에 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 뭐 정치라던가 경제라던가 역사라던가 그런 분야의 또 책을 펼쳐서 또 읽었다가 또 다른 일 했다가 또 짬이 날 때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추리소설 이런 장르물 읽다가 또 제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청소년이 읽으면 좋은 게 뭐가 있지? 애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 해서 청소년 소설 읽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쌓아놓고 그런데 저는 우연히 이렇게 읽게 된 건데 보니까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권을 다 읽고 그 다음 한 권을 또 읽어야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 보면 정말 세월이 계속 갑니다. 그 한 권이 만약에 어려운 책이라면 그걸 끝낼 시기가 정말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책 읽기를 자꾸 미뤄두게 되고 그 다음 책도 계속 쌓이게 되고 해서 책 읽기가 진도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슷한 분야를 같이 쌓아놓고 읽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가? 이 책이 그건가?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요. 서로 다른 거를 놓고 이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꺼내 읽는 그런 재미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도가 좀 빨라져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이 책을 리뷰를 한다고 하면서 제 얘기만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 이 책으로 들어오면요. 이수연 이 저자가 이제 책 초반에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탁구 선수 출신인데 선수로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해서 좀 자괴감이 심했고 어떤 부모님의 기대에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책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2장의 제목은 독서 근육 만들기 해서 그 하이픈 해서 준비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독서를 시작해서 독서를 하는 방법도 운동에 비유를 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신선했어요. 제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책 읽고 이런 거는 이제 몇 시간이고 앉아있고 공부하고 이런 건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 운동은 정말 몸치라 이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라 운동에 독서를 비유해서 이제 독서를 읽는 그 내공을 기르는 방법도 독서 근육을 만든다는 걸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독서 근육 만들기 준비 운동 부분을 보면 이제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고 또 책을 이렇게 내가 뭐 한 달에 몇 권 읽어야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목표는 잡지 말고 주변에 책을 두고 나만의 책 공간을 만들어서 또 언제든지 휴대를 하면서 이렇게 언제든지 손에 잡히게 책을 둬서 책을 읽어보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분의 경험담 속에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독서 근육 키우는 법에서 실전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와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엔 독서가 굉장히 힘들었다. 작심삼일 일이 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고 그 삶에 적용하고 또 책의 어떤 부분은 기록하고 뭐 그런 노하우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책이란 게 타인의 무수한 경험담과 인생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일이 그런 멘토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책이란 게 충분히 나의 멘토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제 실전으로 독서를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 독서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에서 마지막으로 정리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소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행동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긴다.
성공을 부르는 습관의 힘. 슬럼프는 노력하는 자에게만 온다. 구체적인 목표가 정답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여기에 이 이수연 저자가 읽었던 각종 자기계발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행동이 된다, 이런 거는 어떤 누군가가 했을 법한 말인 것 같고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긴다. 끈기. 그거 얼마 전에 작년까지도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였던 그릿이라는 책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릿? 그건 것 같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의 힘.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는 그런 자기계발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정답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이거는 정말 고전이죠. 자기계발서의 기본이죠, 이건. 이거를 다루는 자기계발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십몇 년 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죠? 굉장히 유행 탔던.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그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죠. 그리고 제가 작년쯤에 읽었던 책에는 그런 게 있어요. 닥터 도티의 무슨 마술 가게였나? 그게 제가 왜 읽었었냐면, 그 방탄소년단이 어떤 자기들의 팬송, 매직샵이라는 그 팬송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노래에, 참고 도서였다고 해서 그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목표를 세우고 생생하게 꿈꾸고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장의 이야기는 이 저자가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익혔던, 알게 됐던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5장, 책으로 꿈을 그리다라는 장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분이 이제 나아갈 방향을 이제 말하고 있겠죠? 제목이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난 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책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고, 봐봐, 나 지금 이 책 쓰고 작가까지 됐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책을 멘토 삼아서 열심히 그 멘토로부터의 그 지혜의 정수를 흡수를 해서 내 삶을 바꿔나가겠어.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이미 많이 읽고 계시고 또 인문 고전 분야까지 진도가 나가 계신 분에게는 이 책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추천했듯이, 제 고등학생 아이가 그 영화 같은 건 굉장히 잘 보는데 책을 읽는 거, 문자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책 읽기를 하고는 싶은데 아직 도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초보 분들에게는 권하기가 딱 좋은 책입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경험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입해서 읽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쉬워요. 그 한 장이 짤막짤막해서 하루 안에는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정말 책 읽기가 너무 힘드신 분이라면 조금씩 끊어 읽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책 읽기가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 뭘 권해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를 권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책 읽기가 쉽대잖아요. 제목도 쉽고 내용도 쉽고, 그래서 독서에 입문하기에는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